안녕 얘들아, 영화 읽어주는 엄마야. 오늘도 잘 지냈지? 오늘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영화 가스등, 영어로는 가스라이트, 제목을 풀어 설명하면 가스를 써서 불을 밝히는 등이라는 뜻인 가스등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 이 영화는 1944년 제작이 된 흑백 영화이고 장르가 심리, 서스펜스, 공포 영화야. 엄마는 공포 이런 거 참 안 좋아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보고 겪을 수 있는 인간 심리를 다룬 영화라 소개하려고. 그리고 이미 리뷰한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서도 매우 인상 깊은 연기를 했던 잉글리트 버그만이란 여배우가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정신적으로 피폐해가는 연기를 매우 품위 있게 잘 소화해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작품이라고도 하네. 이 영화 줄거리는 공포 영화답게 영국 런던이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던 아주 유명했던 여가수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되었다는 살인사건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그 사건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한 집에서 같이 지내던 조카 폴라는 살인사건이라는 무서운 기억을 잊기 위해 그 집을 떠나 이태리로 가서 음악 공부를 시작하였고 한 10년쯤 세월이 흘렀을 때 그녀의 성악 연습 반주자였던 피아니스트 그레고리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져서 열심히 하던 음악 공부도 포기하고 섣부른 결혼까지 하여 10년 만에 유산으로 물려받은 런던의 이모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그리고 그때부터 생기는 일이 메인 줄거리야. 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폴라를 유혹하고 그녀를 자기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해 결혼까지 하고 정신적인 조정을 하는 남편 그레고리의 계략이 정말 섬뜩하게 나오는데 이게 아주 압권이야. 공포영화 하면 무서운 폭력과 더불어 붉은 피가 낭자한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영화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은 없고 매우 젠틀한 말이 오고 가면서 정신적인 폭력이 가해지지. 즉 영화 속에서 남편이 그의 아내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엄청난 흥행을 하였고 이 영화에서 착안하여 미국의 로빈 스턴이라는 심리치료사가 가스등 효과, 영어로는 gaslight effect라는 심리학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같은 의미로 가스라이팅을 더 많이 쓰더라고. 아마도 가스등 효과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영어의 진행 의미 ing를 붙여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 물론 이건 내 추측이고. 아무튼 이 영화에서 가스등 효과 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시작된 것만치 그 뜻을 잘 설명해주는 영화임에는 틀림없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영화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화의 상황을 직접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서 영화에서 따온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나온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나중에 리뷰할 1960년 제작된 프랑스 영화 태양은 가득히 라는 영화도 엄청난 흥행을 하였고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 이름을 따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생겼어. 영화가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서 우리는 영화로 얘기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원이 소설이나 희곡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더 좋고. 자, 그럼 이제부터 엄마 생각. 가스라이팅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현상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라고 나오지.
따라서 가스라이팅은 가해자 일방적인 게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일어나는 심리적 상호작용이고,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지. 그래서 엄마는 오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영화를 보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로 나오는 여주인공 폴라는 너무 착했어. 물론 이모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녀를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남편에게 의존을 하게 되었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가스라이팅의 가해자인 남편에 의해 정신이 점점 피폐해져 가지. 다행히도 영화 속에서는 가수 이모의 팬이었던 제3자가 나타나서 폴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지만, 만약에 이게 영화가 아닌 현실이라면 어땠을까? 아마 그녀는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정신병원으로 가서 비참한 삶을 마쳤을지도 몰라. 즉,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는 백마 타고 오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 현실에서는 그런 일을 당한 피해자 내 스스로가 자존감을 찾아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얘기 아니겠니? 애초에 자존감이 강했다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깨닫고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엄마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악은 선보다 훨씬 강하다.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만치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강하다는 얘기고, 즉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에게 무조건 착하게 한다고 해서 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 일사 반드시 필, 돌아올 귀, 바를 정.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정의가 승리한다는 뜻인데,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하고 악인들은 벌을 받는 게 순리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선한 피해자들이 생긴다고 봐. 그래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보다 더 판치고 다니지. 따라서 악한 자들에게는 무조건 착함이 아닌 선택적, 강한 착함이 있어야 한다고 엄마는 생각해. 다시 말하면 무조건 착한 게 아니고 착함도 선택을 해서 상대를 봐가면서 착하게 하라는 거지.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하게 할 때 그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받을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선함을 이용하여 나를 더 조종하려고 한다면 나도 강한 선함으로 대응하라는 거지. 강한 선함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겠지만 평소에 가스등과 같은 각성을 주는 좋은 영화도 보고 좋은 책도 읽어서 간접 경험을 많이 쌓고 또 깊이 있는 사색도 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인다면 가스라이팅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너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미리 눈치 까고 웃기네 하면서 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봐. 그래서 오늘 엄마의 조언은 평소에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하라 이거야.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 안녕.